네,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가 전달보다 0.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기대치보다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요. 곧바로 미시간대가 발표한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월 기준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혼선을 빚고 있죠. 증시엔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들 미 연준의 금리 정책 5월 달 열리죠. 연준 FOMC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의 몇 지표들이 어떤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많이 떨어졌는데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 인플레 기대가 높아진 거는 네. 이제 국제 유가 상승이랑 관련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특히 오펙 감산 이후에 유가가 70불대에서 이제 80불대로 올라오면서 이제 뭐 휘발유 가격, 가솔린 가격도 같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좀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높아졌다. 예. 근데 이제 그 발표가 되고 있는 뭐 생산자 물가라든가 지난 3월께 큰 폭으로 떨어졌다면서요. 네. 소비자 물가라든가 이런 이 지표들은 일단은 최근의 지표라기보다는 한 달 전의 지표이고요. 그리고 그 지표들은 사실 최근보다는 그동안의 공급망 때문에 물건이 부족해서 또는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났던 물가가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서로가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약간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지긴 하지만 작년에 투자자들을 괴롭혔던 그 공급망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수그러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급망이라는 물가 상승 압력은 이제 진정되고 있다. 네. 네, 꺼지고 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서로 상쇄를 해보면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주는 그런 뉴스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지표들은 사실은 뭐 해석에 따라서는 침체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정적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표 해석이 조금 쉽지 않은데 미 연준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미국이 하반기에 좀 얕은 경기 침체를 보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걸 뒷받침하는 지표들 뭐 소비가 줄거나 그런 지표들도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지표 예.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소비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은 하반기에 정말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긴 한데 사실 미국의 소비가 1월 달에 지표는 또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2월 달, 3월 달 이제 연달아 좀 주춤한 편이라 이거를 또 종합해서 보면 사실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분명히 작년보다는 지금 미국 경기가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힘이 빠짐과 동시에 긍정적으로는 물가 압력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또 침체 위험도 좀 높아지고 있어서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이제 해석들이 좀 가능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침체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약간은 그래도 연착륙 아니면은 침체가 있다라고 해도 되게 마일드한 완만한 형태의 침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금 해석하기도 약간 어려운 이런 지표를 보고 증시는 뉴욕 증시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뉴욕 주식시장은 이러한 매크로 상황 자체에 대한 또 불투명성 때문에 실적에 조금 더 예민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에. 예를 들면 지난 주말에 뭐 JP 모간이나 CT처럼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니까 주가 되게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보잉처럼 실적이 안 좋다 또는 안 좋을 것 같은 뉴스가 나오니까 또 폭락을 하기도 하면서 사실 지금은 뭐 약간 실적 시즌이기도 하지만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발표되는 실적들의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편입니까? 아니면 그런 대로 괜찮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서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나빠지는 중? 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에 한 5에서 6% 정도 기업 이익이 이제 감소를 했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한 10% 내지는 한 8, 9%
정도까지도 이익이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분기는 이미 지났는데 2분기 기업 실적도 좀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높은데요. 예. 오히려 2분기가 지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진정이 되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예. 또는 더 나빠지진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거는 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어떤 추세들을 감안하면 약간 낙관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하반기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걸 기대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 그런 얘기? 예,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아주 급격히 나빠지기보다는 뭐 소위 말해서 V자형보다는 약간 U자형에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U자형으로 이제 회복은 될 텐데 이 계곡, 이 바닥이 쭉 좀 뭐 하반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바닥에? 저희는 이제 하반기까지 조금 그런 경기 둔화 또는 완만한 경기 침체 이런 국면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기업들 실적 그렇고 우리 지금 기업 1분기 실적도 계속 발표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기업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 실적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도 안 좋고. 지난주에 삼성전자 6천억 그렇죠. 실적에서 보셨듯이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은 편이고요. 근데 또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아주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네,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그러니까 나빠지고는 있긴 한데 아주 나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가 이런 실적 부진에 예. 적극적으로 감산이라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상반기에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칠 가능성을 분명히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그러니까 뭐 2분기 정도의 거의 바닥. 지금 이게 좀 계속 나빠지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바닥을 치고 그렇다고 하반기 뭐 회복될 거로 봅니까 그러면? 아주 완만하게 천천히 회복이 되지 이것도?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감산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공급을 줄여서 예. 기업들의 이익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실적은 바닥을 찍긴 찍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올리는 건 이제 수요입니다. 수요. 네, 근데 수요라는 측면은 사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미국 경기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지기가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자 형태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대신에 더 나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좀 U자 형태의 어떤 기업 실적의 흐름이 좀 예상되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V는 아니고 U자형 가능성. 자, 국내 증시로 와 보겠습니다. 요즘 최대 관심사 2차 전지 정말 폭풍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주에 좀 주춤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주춤한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뭐 좀 일시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잠깐 동안일지 아니면 좀 확실하게 이제 제대로 된 조정이 시작될지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아, 네. 뭐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 논란들이 너무나 예. 많고 또 제가 사실 2차 전지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래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연초 이후에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추세가 그렇다고 해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조정은 필요하지만. 네. 예. 왜냐하면 이 주가라는 게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뭐 45도 각도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조금 그 속도 조절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조정을 받는 것이 길게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그러한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조정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좀 앞으로도 유망한 산업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다른 증권사의 리포트 의견이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지난주 아주 정말 최대 관심사 한화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에코프로 목표 주가 당시 시가보다 30% 낮은 제가 뭐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45만 4천으로 제시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많았잖아요. 왜 이렇게 낮게 제시했느냐, 아니면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혹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런 리포트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좀 100% 동의는 아닙니다만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데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속도 조절, 정말 완전히 꺾여야만 되는데 45만 원까지 떨어져야 된다. 45만 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보통 그 주가가 많이 오르는 주식들이 보통 한 2년에서 3년 또는 3년에서 4년 동안 예. 한 10배에서 한 15배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대부분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잠재력들을 많이 당겨서 반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뭐 10배, 11배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단기간에 뭐 한 4배, 5배 이상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분명히 미래의 가치를 좀 당겨서 분명히 반영을 한 것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10배, 11배 가서 다 반영하고 끝나기보다 지금 시점에서 조금 건전한 조정을 거쳐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저는 나쁘지는 않은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2차 전지주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예. 특별히 양극재, 소재주들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그런 거예요, 요즘에? 네.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배터리를 완전히 조립을 해서 만드는 셀 3사라고 하는 뭐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DI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아, 요즘에 네. 삼성 SDI, SK온, 예. 또 LG엔솔 예.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지만 이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의 주가가 왜 너무 그런 차별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히 양극재가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국 업체들이 거기서 독보적이고 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온 거고 뭐 그게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 프리미엄 자체가 뭐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이제 함께 가야 산업이라는 것도 이렇게 함께 움직이기 마련인데 하나만 너무 가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괴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괴리를 좁히는 작업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들이 좀 있겠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주와 뭐라고 합니까? 셀 3사. 셀 3사의 어떤 괴리 좀 있었다. 그 괴리를 좁히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네요. 2차 전지주 조정이 조금 일어나면서 일시적일지 아니면 확실한 조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면서요. 네네. 그 회사들은 무슨 이익이 좀 늘거나 매출이 잘 되거나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 사실 제약 바이오주는 늘 관심들이 많은 주식들인데다가 최근에 이제 워낙 한 2년, 3년 동안 너무나 소외를 받다 보니까 관심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제약과 바이오를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제약 산업들은 진짜 약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기본적으로 제약 산업들의 매출과 이익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약 회사들의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이익이나 어떤 매출이 좀 들쑥날쑥하고 뭐 임상 실험을 할 때는 네. 되게 가치를 많이 받다가 뭐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주가가 빠지기도 하게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이 한국의 지금 그 제약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모멘텀이 조금 올해보다는 내년에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내년에 바이오 회사들의 모멘텀이 내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 올해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예. 사실 이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험들을 많이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 지금 이학 집산, 합병이나 M&A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경쟁력을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비용도 많이 절감하기도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효과들이 아마 올해가 지나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 되게 좀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여서 바이오 회사들의 오히려 지금 조금 어려운 국면들을 지나고 나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또 내년에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벌써부터 좀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 그건 제약이나 바이오나 다 같아요? 내년에 조금 모멘텀이 있을 거라는 거는? 모멘텀은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이? 제약은 꾸준히 괜찮은 편에 속한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엔터테인먼트 주가도 잠깐 거론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상당히 뭐 하이브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좀 상승 탄력을 좀 받았죠. 혹시 외국인들도 많이 샀다는데 네. 외국인들은 뭐를 이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이브 같은 저희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또는 그 컨텐츠 회사들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세계적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BTS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이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뉴진스라든가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또 걸그룹 등장 이슈들로 인해서 이런 이슈들이 좀 하이브가 단순히 BTS에 너무 의존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인식들이 좀 생기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한국의 하이브가 이렇게 자라오게 되면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그런 영향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검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그 엔터주에 대해서 꾸준히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올 한 해 남은 뭐 이제 2분기 중간쯤입니다만 유진에서 볼 때는 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나요? 사실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이 아주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닌 게요. 예. 왜냐하면 일부 소수 종목들이 너무 세게 가고 2차전지 뭐. 예, 대다수의 종목들은 사실 빠지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좀 재미없거나 이제 예. 천천히 가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심리에 있어서도 높낮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참혹한 장이라고도 예. 하시는데요. 사실 지금의 상황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경기나 실적이 대단히 좋은 건 아니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위기, 은행,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위기들을 또 좀 잘 극복을 하면서 약간은 좀 안도랠리가 좀 나타나는 상황에서 특정한 테마나 특정한 산업으로 네. 이 돈이나 관심들이 좀 모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변동성은 좀 줄이거나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고 그래도 유망한 산업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편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나쁜 장은 아니지만 변동성에 좀 유의하라 그런 제언으로 듣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